이어서 이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 세 번째 테마인 시행자의 지정 고시 부분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의 후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1, 2, 3, 4번, 나머지는 편의상 민간시행자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명의 시행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시행자에 대한 종합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죠. 12명의 시행자 후보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되어서 구역을 지정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한테 위탁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위탁 시행이라는 규정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위탁 시행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요약집 7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자, 사업 시행자가 어려운 업무는 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 또 항만이나 철도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으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또는 항만이나 철도 같은 공공시설 건설 같은 거 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토지주택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부분적으로 7명 이상이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는 거 맞습니다. 자, 4번. 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자 수 선정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을 때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면적의 3분의 2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을 계산할 때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 개발 계획할 때처럼 동의 요건이 같습니다.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자, 포함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로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 때도 면적 3분의 2, 조합 설립할 때도 자, 사업하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됩니다. 자, 얘가 다른 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법에서는 다 제외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자, 실시계획에서 공사 착수 들어가는 거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 맞죠? 답이 4번입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에 계산을 하고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1번 정답은 4번. 자, 2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확인 문제. 자,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법인 성격의 도시개발 조합 단체죠.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는 거고요. 자,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는 자, 1번처럼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 최소 7명 이상이 전관 같은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먼저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은 후 30일 안에 등기까지 성립이 됐을 때 등기까지 완료됐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립인가를 받고 자, 정관 기재사항 중에서 원래 설립인가를 받고 변경하는 것도 변경인가인데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공고방법 변경은 간단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인가보다 간단한 절차인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자, 조합 처음 설립인가 받을 때 설립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사무소가 이사가서 소재지 변경, 조합이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 이런 것들의 공고 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변경 인가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3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다른 조합 가서도 겸직하시면 안 돼요. 겸직 금지. 만약에 조합장이 이사를 같이 하거나 조합장이 감사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같은 조합 내에서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자, 조합장 이렇게 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조합장만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조합 내에서 조합장이 감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 다른 조합 가서도 겸직이 안 됩니다. 4번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사단법인이 제일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조합인 시행자는 이건 비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고 자,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조합은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조합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원래는 없는 건데 이 법에서는 특례를 둬서 조합인 시행자가 하는 일 자체가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지정권자한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조합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게 받아주는 겁니다. 자, 우리 정답을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옆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을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와라고 하셔야 돼요. 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조합 설립. 자,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매로 사서 취득을 하면 앞사람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앞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취득자도 똑같이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사람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1번은 또는 그래서 틀렸어요. 와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포인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자, 조합원은 조합원 초에 가서 표를 행사할 때 땅을 100평 가진 사람도 한 표고 땅 500평 가진 사람도 한 표씩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유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자,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죠. 전체 조합원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 투표하면 총회. 자, 총회를 매번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이 대의원회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죠. 자, 대의원회가 개발계획 변경 같은 안건은 대행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개발계획 변경은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은 대행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조합의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중에서 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토지 소유자 중에서 감사가 뽑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옳은 거니까 5번입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겠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 5개.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자, 조합의 감사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건데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정답을 앞에서 보시면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앞에서 틀렸으니까 5번 정답. 자, 4번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대부분 다 조합에 관한 문제죠. 이 기출문제를 보면 시행자에서는 그 조합이라는 그 단체에 대한 그 설립 절차나 뭐 임원, 조합원 이런 거를 주로 묻습니다. 자, 먼저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죠. 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아야 됩니다. 자, 임원에 이사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사는 겸직할 수 없는 거죠. 조합장을. 맞습니다. 3번. 감사의 선임은 되게 중요한 거죠. 임원 선임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자,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장이 됩니다. 자,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하다가 조합장 이사 같은 사람이 조합과 직접 계약 체결할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니까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대표한다. 답이 5번이겠네요. 틀린 걸 찾는 거는 5번. 자, 5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한테 하자가 생겼을 때 아니면 1년짜리하고 2년짜리가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시행자 부도 파산 같은 거 났을 때, 또 행정처분을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가짜 서류를 낸 게 확인되면 인가를 취소하면 자연스럽게 시행자도 바뀌는 겁니다. 자, 문제는 3번에 여기 보시면 정보 환지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에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시행자 변경이 요거죠. 자, A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은색 3년은 이건 해제 사유, 구역이 해제된 사유고 3년이라는 기간 안쪽에 같은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1년 안에 구역에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또 실시계획 인가에서 2년 안에 사업 착수, 여기 빨간색 요 절차 기간 내 다음 절차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거나 공사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 시행자 변경 사유로서 여기 보시면 실시계획의 인가면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정보 환지 방식으로 해서 이 구역 지정고시를 출발했을 때는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6개월, 1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에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 맞고 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또 6개월 똑같이 냈네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에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가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 변경되고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면 공사 착수 들어가는 건 2년입니다. 2년 내 공사 착수 안 되면 2년 내 안 했을 때 이게 변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변경사유를 여기 1년,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타입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아까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문제가 2번 나왔고요. 자, 7번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사무소 소지 변경은 똑같은 문제죠.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둘 다 틀렸고요. 세 번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에 앞에가 3분의 2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종이니까 숫자가 앞뒤로 바뀌셔야 됩니다.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내지 아니한 자. 자, 우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사람들은 결격사유인데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조합 임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원문이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거 하다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보시면 안 돼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이면, 자, 100인, 자, 100명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원문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50명 이상의 100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객관식 문제는 100인 그러면 100명이란 뜻입니다. 딱 100명. 예를 들어서 100명이란 뜻이고, 자, 이거를 여기다 이상자를 붙이면 100인 이상부터 이런 식으로 붙으면 안 돼요. 원문이 50명 이상부터 대의원을 줄 수 있으니까 단위가 100인 이상인 경우부터 대의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100인이면 50명 이상에 들어가므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는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가 원문이에요. 그러면 100인으로 나오면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니까 그럼 50명 이상에 들어가므로 대의원에 둘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100인 이상부터 이렇게 100인 이상인 경우부터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틀리죠. 50명 이상부터 둘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구별해서 쓰시 바랍니다. 이 표현을 100인 이상부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원문에 50명 이상부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다음 문제 8번. 좀 문제가 좀 많죠. 시행자도.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주로 이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내죠. 자,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토지 수요자가 미성년자면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합 임원에는 결격사유로 들어가지만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에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성년자 무슨 그다음에 행위 무능력자인 그런 사람들은 조합 임원은 될 수 없지만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조합원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두 번째,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렇죠?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나 500평 가진 사람이나 한 표씩 평등하게 의결권 행사한다. 그러면 이 공유 토지일 때는 한 필지를 3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의결권을 주는 것이니까 이거 틀렸네요. 공유 토지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만 의결권을 준다. 이렇게. 3번. 조합은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요거 8번 같은 경우가 3번이 맞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속 나오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1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중간에 와자 확인하시고.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를 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가 되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철회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자, 9번. 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총회가 결정할 사항 중에서 5가지 업무는 빼고 나머지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정관 변경. 두 번째가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이죠. 그다음에 조합의 합병 해산. 그다음에 4번이 환지 계획의 작성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 환지 계획의 작성을 해서 환지 위치를 정하는 환지 계획은 대의원들이 하시면 안 돼요. 대의원들이 하시면 그거를 이제 비리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아가니까 환지 계획 작성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자, 반면 환지 예정 지정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인 조합장의 선임, 그다음에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 같은 결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근데 대의원회 금지 항목에 4번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자, 우리 관련 내용들 제 요약집의 7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별도로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서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5가지 업무는 도시개발조합이 대행할 수 없다. 자, 10번 문제. 자, 주택법상 건설업자를 찾아가서 도시개발사업의 4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 우리 바로 공공주체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는 4가지 사업의 일부 업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4가지 업무도 우리 관련 교재를 보시면 요약대 73페이지 보시면 자, 대행하는 업무가 실시설계 1번, 부지조성공사
2번 기반시설 공사, 네 번째가 토지 분양 업무입니다. 네 가지 업무. 자,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양 업무를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그 네 가지 업무를 이 건설업자가 전문가들로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네 가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공주체입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에 들어갈 수 있고, 자, 한국관광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민간 성격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만 요 네 가지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기역, 니은이 답이죠. 정답을 2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7회 때.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자, 조합 설립할 때는 7명 이상의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됩니다. 자, 정관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조합 설립위가 신청하려면, 자, 이거 또 나왔네요. 국공유지를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이렇게 시험 문제 2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조합 설립위가 신청할 때는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을 4번으로 봐야 되겠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12번. 자, 이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자,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문제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해야 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입니다. 이거는 요약지 70페이지 보시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거나 아니면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안 했을 때는 그때는 국가를 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래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하거나 아니면 1년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그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 우리 묶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에서 여기 국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제 요약집 7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요약집에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문제 보세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데 다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아니면 1년 안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런 거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국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런 자가 아닌 자를 찾는 거니까. 자, 13번이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주체죠. 공공주체 이런 국가나 자체는 주택건설사업자한테 네 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전문가니까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시설, 토지 분양 자, 이 네 가지 업무 모두네요. 모두 이 공공주체인 국가나 자체가
주택보합상 건설업자한테 이 업무를 좀 해달라고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행 대상이 되는 거죠.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쭉 풀어보셨고 13문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 대회는 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올해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에서 중간 단계인 실시계획, 설계도 작업을 해서 관청한테 인가받는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파트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